안녕하십니까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코스피 대세 상승 3파 초입에 있나 라는 제목으로 코스피 지수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트 3입니다. 오늘 날짜는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코스피 분석 파트 3는 다음과 같이 거시경제 분석 그리고 종합이론과 매매 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시경제 분석에서는 펀더멘탈, 유동성, 수급 이걸 볼 거고요. 그리고 종합의견은 이제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서 이제 검토한 일목균형표,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캔들 차트,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 분석을 종합해서 종합적인 이제 코스피 전망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리딩방은 아니지만 매매를 한다면 매매 타점이 어떻게 되나 절대 참고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이 표는 KRX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코스피 PBR을 구하기 위한 표입니다. PBR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그대로 하면 Price Book Value Ratio고요. Ratio는 이제 나누기로 생각하면 프라이스 나누기 북밸류니까 시장가를 장부가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부가가 100원인데 시장가가 90원이면 지금 내가 이 90원에 사가지고 100원에 팔 수 있다. 그러니까 1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PBR이 1보다 작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PBR이 1보다 크면 이익을 얻기가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스피니까, 코스피의 종가를 보면 11월 17일 현재 2488.18이고, PBR이 0.91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10% 정도 장부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결국 이제 코스피가 매력이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수출입 동향을 가져왔습니다. 코스피 수출입 동향이 중요하냐? 수출입 동향이 왜 중요하냐? 왜 코스피 수출입 동향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수출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피는 수출입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나스닥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코스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입 동향이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겠지만 그렇습니다. 파란색 선이 수출이고 빨간색 선이 수입이고 그 다음에 검정색이 무역수지죠. 그래서 검정색이 위로 가 있는 거는 흑자고 아래로 내려가면 적자죠. 우리나라는 흑자 국가입니다. 그래서 흑자일 때에는 정상이죠. 보면 여기 리먼 사태 전에 계속 흑자였는데 계속 사실은 이게 수출입이 늘면서 주가도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리먼 사태 때 보면 수출입이 적자가 났죠. 적자가 나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근데 그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적자가 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석유값이 오르면 우리는 석유를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석유값이 오르면 적자가 나게 됩니다. 또는 환율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상황인 빅테크 버블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지금 무역 수출입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 사실 적자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값이 높아서. 근데 최근에 수출도 하락세가 멈췄고 물론 수입도 하락세가 멈췄는데 그 다음에 지금 석유값이 내려가면서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가가 드디어 턴어라운드 반등할 만한 단초를 마련했다. 만약에 이제 무역수지가 안정적으로 흑자가 계속된다면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데 주가가 하락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는 수출주다 이렇게 봐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코스피 경기종합지수, 한국의 경기종합지수인데 그냥 코스피 경기종합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수 중에
파란색 선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검정색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빠르겠죠. 그리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이제 선행지수 따라올 텐데, 이게 지금 팬데믹 때입니다. 팬데믹 때 경기가 급 강화했죠. 동행지수를 보면 이게 실제 경기니까. 선행지수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산시장이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풀면서 이제 선행지수가 동행지수보다 빨리 반등했죠. 그리고 또 동행지수가 또 빨리 꺾이죠. 주가가 원래 어, 실물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지금 한번 바닥을 치긴 했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꺾여서 쌍바닥을 만들고 선행지수가 이전처럼 갈지, 아니면 그냥 올라갈지 모르지만 일단 바닥은 잡았다. 이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금리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국고채 10년물 차트를, 월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국고채 10년이라는 게 채권이죠. 그러니까 채권이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채권이 하락했다. 이거는 이제 금리가 상승했다는 뜻이고, 사실 이거는 이제 코스피한테 아주 안 좋은 거죠. 현재 국고채 10년물은 지금 2020년도에 꼭지를 치고 에이파 하락한 다음에 1년간 반등한 다음에 지금 2021년부터 다시 2023년까지 하락했습니다. 시파 하락했고, 그 다음에 현재 반등했다가 지금 쌍바닥을 만들어서 어, 상승을 예견하고 있고요. 특히 그 11월 달 현재 그 양봉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양봉이 지금 10월하고 9월 음봉을 다 잡아먹는 기세예요. 그래서 이 양봉이 이제 완성이 된다면 거의 채권 가격은 이제 앞으로 상승할 일밖에 없다. 결국 금리는 하락할 일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유동성 측면에서 엄청나게 좋은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참고로 이제 여기서 이제 스토캐스틱 사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스토캐스틱이 이제 단기, 중기, 장기가 있는데, 이 세 개가 가매도권에서 동시에 탈출하고 동시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 이렇게 바닥에서 강력하게 탈출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MAC 오실레이터도 이렇게 어 음선에서 지금 양선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율 차트를 보겠습니다. 환율은 보면 환율도 2002년 10월에 환율 고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파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세가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파 반등이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왜냐하면 비파 반등은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세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지는데 A, B, C 세 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게 비파 반등이 끝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C파 하락이 나올 텐데, 하락은 다섯 개 파동으로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세게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튼 아직 그 하락이라고 말하기는 이 비파의 저점, 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단잠할 수는 없지만, 현재 스토캐스틱 단중 장기 스토캐스틱에서 올 데드 크로스가 났고, MACD 오실레이터도 데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락세는 시작됐다. 이게 비파의 저점만 통과하면 이제 완벽한 하락세로 들어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를 보겠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처럼 환율처럼 A파 하락했고 B파 반등 중에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뭐 다 하락해버리지 아니면 쌍봉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현재상으로는 유가가 크게 상승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주체 분석을 위해서 일봉상 개인, 외국인, 기관의 현재 매수 매도 현황을 보겠습니다. 11월까지 주로 이제 개인은 매수를 했었고요. 꼭지에서 이제 하락할 때까지 주로 매수했죠. 외국인은 줄곧 팔았고,
기관도 팔거나 뭐 그랬죠. 팔거나 조금 사거나.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 현재 상승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뭐 물론 당연한 거지만 개인이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관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어, 지금까지 살펴본 일목균형표, 엘리어트 파동, 그 다음에 캔들 차트, 그 다음에 지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동성 분석, 경기 수출입 PBR, 그 다음에 수급 분석을 했죠. 요걸 통해서 이제 전망을 해보면 일목균형표 일봉상으로 보면 이미 이제 구름대 빼고는 정배열로 됐다. 엘리트 파동도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2파와 3파 사이였는데 지금 3파가 아니냐. 그리고 캔들 차트에서 보면 관통형 월봉이고 지난주에 5주하고 20일 돌파였는데 10일이 지지가 됐다. 그러니까 점점 좋은 방향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하고 거래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출현했고 그 다음에 유동성에서 보면 금리 환율 유가가 다 상승이 끝났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경기가 바닥이고 수출입에서 흑자 전환했고 PBR이 0.91이고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급에서도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상당히 좋은 환경입니다. 키포인트는 이제 지난주에 봤을 때 배터리 하락세가 멈춰야 되는데 일단 어느 정도 멈춘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상승 모멘텀을 찾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 결국 주도주가 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결론적으로 코스피를 종합적으로 전망해 보면 상승 전환 중이다 혹은 상승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매매 타점을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제시한 거죠. 지난주 거를 일단 복귀를 해보면 지난주에 어떻게 했었냐면 이 지점에서 뭐 물론 하락이냐 상승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2500을 넘으면 매수고 2280으로 떨어지면 매도인데 그냥 매도는 아니고 사실 팔았다 다시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3파동이 나올 거니까. 저는 이게 역 헤드 앤 숄더가 출현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모양을 보면 완벽하게 역 헤드 앤 숄더가 출현했죠. 역 헤드 앤 숄더가 뭐냐면 머리, 어깨 이렇게 물고 나서는 사람을 생각하면 되고요. 뭐 물론 매수 매도 타점은 2500에서 매수, 2280에서 매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는 이게 1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까지 내려오긴 힘들고요. 그래서 C의 5파는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3파는 상승하기 시작했다. 조정은 있을 수 있다. 21선 지지는 나오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